앞을 보는 눈이 미국에서 하숙할 때 하숙집 주인이었었는데 여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플랫폼을 올라타야 하는가 하는 얘기. 친구 애들은 망원동에서 살고 저기 수요일에서 살고 강남으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야 강남으로 와야지 너희들을 어떻게 거기서 하냐. 앞으로 시대는 그 양재동이 장화 신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 양재 그리고 저 서초동은 꽃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화원 있고 그런 개발이 안 된 강남 지역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빨리 강남으로 와. 앞으로 강남이 굉장히 개발이 될 시대가 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팔고 강남으로 와갖고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을 안 배우는 거야 애들이. 그때 몇 년도인가 70년대 후반인가 여자는 운전을 안 할 때예요. 그때는 진짜 운전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카시다가 온다고 이제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안 배워. 운전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운전 탁 해갖고 이제 얘네 어렸을 때 갖고 나가면 그냥 뭐 여자 그냥 기집년이네 운전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길을 막냐 이렇게 그냥 욕하고 그러던 시절에 여자 운전 때가 아주 시간이 아니었었어. 그 친구들한테 운전 배워라. 앞으로 여자들 운전 못하면 안 된다. 기사, 옛날엔 기사 월급이 쌌거든요. 기사들을 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니야. 앞으로는 인건비 올라가고 운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운전을 배웠어요. 아주 멋진 차 지금도 차 타고 다녀. 그래서 앞을 보는 눈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미래를 보지 않은 눈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누구야? 갤럽의 CEO도 앞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올 것이다 이랬고, 그리고 저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도 20년 내지 30년간은 인공지성 기반의 자동화로 인간은 일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노트북. 앞으로 그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죠? 정거장, 기차 정거장, 사람이 모이는 거. 제가 이제 이거는 요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폼 소유주가 상위 1%가 된다. 그 다음에 플랫폼 스타가 상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플레카리아타 노동자들,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성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이제 발전하는 시대인데, 이게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요걸 좀 크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죠. 2023년에 여기에. 그러면 인공지성 시대는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노동, 일반 노동, 프레카리아트, 이게 자꾸 이런 사람, 또 골프 치는 그 누구야? 이런 사람들, 박세린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 스타로서 이제 기업 노동자로서 이제 2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누구냐면 우리들. 플레카리아트. 아이고 잘 안 해져요. 네. 플레카리아트. 우리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프리랜서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시민이라는 얘기인데, 그 시민들이 이제는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인공지성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빨리 플랫폼으로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성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홈스테이도. 근데 플랫폼으로 얼른 올라탔어요. 에어비앤비로. 그때 시절에. 그때 시절이 플랫폼이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에 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USG나
UCL이나 뭐 순애들이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자문을고 했더니 빨리 플랫폼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뭐 블로그니 네이버니 이제 이거를 전부 이제 저장을 컴퓨터에 해줬어요.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그때 굉장히 나도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사건 때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때 문 닫은 사람들이 말도 못해. 나와 같은 직업을 한 사람들은 전부 문들을 닫더라고요. 근데 저는 플랫폼에 올라갔잖아요. 플랫폼에 블로그 했죠, 네이버 했죠, 또 에어비앤비 했죠. 지금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문 닫았어요. 지금 LA가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데라요. 그러한 그 홈스테이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문들을 닫았더라고. 왜냐? 빠른 시일 안에 플랫폼으로 올라가지 변형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거 될까? 이거 갖고 될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아유 그까짓 거 되겠어? 그게 되겠어? 뭐 인터넷 컴퓨터를 이거 하는 게 이랬는데 그때 내가 생각이 너무 잘 시작을 했구나. 근데 내가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아저씨가 79이래. 이 운전수가.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 했대요. 근데 얼마 정도 버세요?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분의 일을 안 한대. 100만 원 더 벌려고 애를 쓰면 자기가 죽는데요. 운전수로서.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여기가 북항을 지금 개발해 부산에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크루즈는 여기 다 오고 배 선박들은 여기 다 정착이 되고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 거기 나르고 막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참 좋으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북한을 보니까 이쪽이 얼음이 온난화가 되면서 저기 알래스카나 이 베링 해협 같은 게 다 녹잖아요. 벌써 배가 베링 해협을 넘어서 배가 한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난화가. 얼음 덩어리가 막 떠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한국이 여기란 말이에요. 부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도양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저기 유럽 쪽으로 배를 이제 싣고 가니까 기름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싱가포르에 또 이 배가 서야 되네. 기름을 넣어야 되네. 그러면 싱가포르에다가 30%를 이득을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북항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베링 해협을 해서 이 북극을 해서 이 얼음이 녹으니까 온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물류 하면 한 3분의 1은 기름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이게 이제 좋은 시대가 오는데 2년에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백이 있으면 흙이 있듯이 2년에 전염병은 우한에서 이제 아마 북극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전염병 바이러스 우한에서 올 때에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뉴욕에서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갖고 이 구덩이를 파갖고 시체를 좀 거기다 묻어놓고 우리 한국도 그때 그랬나? 내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몰랐는데 뉴욕은 말도 못했어요. 첫 번째 우한에서 와서 첫 번째 주는 굉장히 독하다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약해져갖고 지금 이제 뭐 감기 정도로 앓고 있고 지금도 많이 어저께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요양병원에도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많대요. 노인들은 아직도 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70년생들 여기 있으세요? 1970년생은 145세로 살았죠. 나 같은 1940년대생은 125세를 살거든요. 자꾸 늘어나는 거야. 싫든 좋든. 그러면 어떡하나 이 노후를.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게 122세까지 사는 이러한 분들도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을 분이 아니라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컷 좋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의 80이 넘고 친구 남편도 85고 그러는데 잠깐 저 여기 없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거 저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걸렸어요. 친구 남편이. 그런데 이제 독하게 걸린 거지. 후유증이 왔어요. 다 이제 회복으로 후유증이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치매로 온 거예요. 치매로 와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근데 그 치매는 무슨 치매인지 자꾸 바지를 벗는데 이렇게 자꾸 바지를 벗는데 어떤 치매는 뭐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는 거고 또 어떤 치매는 또 돈을 뭐 맨날 돈이 어디 갔다고 그러고 누가 돈을 꽂았는데 안 가져온다고 그러고 또 어떤 치매는 또 자꾸 이 바지를 벗으니까 내 친구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거기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독방을 썼대. 독방이 350만 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또 간병인 쓸 거 아니에요. 간병인 또 뭐 450만 원짜리 간병인을 쓰고 또 점심값을 10,000원씩 더 줘야 된대.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병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유병 상태에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의료보험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또 친구 한 분이 또 있어. 그 사람은 아주 무슨 유업 회사에 굉장히 아주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자기 와이프가 이제 요양보호원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거기에 있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 물리치료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 말고 특별히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타워팔레이스에서 사시면서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인데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후제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정말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자꾸 인구 줄고 뭐 고령화는 자꾸 저 세상 안 와야 되는데 해도 그 세상이 오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박영숙 어떠한 그 교수가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면 멀어나가 오고 멀어나가 지나가면 뭐 갈아나가 오고 갈아나가 지나가면 짜고나가 계속 그래서 저 여자 미친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래학자들이 그냥 발표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려서 플랫폼에 올라타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제가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리먼 브라더 사태에서 미국에서 모든 한국 교포들이 이 펜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다 망할 때 여사님은 거꾸로 에어앤비와 손잡고 사업이 더욱 번창했었고요. 또 강남의 주택도 그때 당시 70년대에 샀는데 그 당시에 사서 지금 현재 한 10,000배 이상 올랐는데 그때 옆에 사시던 전세 사시던 세입자는 지금 한국에 방문해서 보니까 폐지를 줍고 있더라. 아직도 전세를 못 면했더라. 그래서 얼마나 플랫폼 코비저 플랫폼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필요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의 집을 장화 신고 다닐 때 집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심으로써 10,000배 이상의 부를 축적했고 또 미국에서 사업도 한국 교포들이 다 망할 때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보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했던 하수집 우리 여사님 80
40년대생이신데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렁 삼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따님과 또 그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꼭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미래 세대는 플랫폼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열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따님과 가족들에게 한국에 오신 김에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의 경험을 직접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러시아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폐지를 죽고 있는 자기 동년배의 40년대생들을 봤을 때 자기 말을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들었더라면 그러한 위치는 면했을 텐데 또 택시기사 부산의 택시기사 90세 먹은 사람이 한 달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평생 달려오면서 부산이 발전합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걸 들으면서 부산이 발전하면 당신 택시 운전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있다가 폐지 주실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식대를 내겠다 했는데 기필코 또 그때 당시에 미국에 유학할 때 체류했던 그런 관계로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노익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려는 그러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비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튤립만 꽃이 아닙니다. 모든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활짝 꽃피울 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부강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